긴급 속보, 서울 한복판, 콘크리트와 유리의 거대한 협곡을 가르며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던 오후. 회색 하늘 아래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누군가의 이름이 연속으로 불리고 손목에 매달린 마이크들이 일제히 한 방향을 겨냥했다. 그 한가운데 검은 슈트의 그림자와 흰 셔츠의 선명한 대조 속에서 김용빈이 차분히 호흡을 골랐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실루엣이 장내를 가르며 들어섰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지도 않은 절제된 미소의 그분. 낮게 깔린 목소리. 오늘은 내가 직접 왔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동시에 떨렸다. 세계 최고위층이 가요계의 한 가수를 만나기 위해 직접 움직였다. 현장은 숨이 막힐 만큼 치밀했다. 프레스월의 램프가 비치자 색온도가 달라졌고 그 무심한 조명 아래 전속 뒤에 약체한 이라는 문구가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누군가의 목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상상했던 정도의 협업이 아니었다. 전속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마치 함석 지붕 위로 떨어지는 폭우처럼 묵직하게 귀를 두드렸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1막, 점화, 한 곡, 한 장면, 그리고 한 사람. 이 모든 시작은 소박했다. 빈 의자 하나, 기타와 스탠드 마이크, 그리고 숨소리까지 녹아드는 라이브의 촉감. 김용빈은 손끝으로 기타줄을 튕기며 관객과 눈빛을 나눴다. 플랫한 음색 위에 얹힌 비브라토는 불길처럼 일렁였고 조용한 노랫말 사이로 선행의 기록들이 자막처럼 겹쳐졌다. 지방의 작은 병원에 익명 기부. 무명 시절 신세졌던 포장마차 사장님께 보낸 손편지. 밤 늦은 귀갓길에 우산을 나눠주고 그대로 비를 맞고 돌아가던 소년의 어깨. 관객들의 눈시울이 번졌다. 그 순간의 파동은 기업의 마케팅 지표가 결코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값이었다. 그리고 그날 한 글로벌 브랜드의 내부 메신저에 짧은 문장이 떴다. 여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으로 넘겼고 누군가는 스크린샷을 찍어 보관했다. 점은 선으로, 선은 면으로 번졌다. 스폰서십 검토 안에서 시작된 작은 논의는 석 달 사이 사회적 가치와 브랜드 헤리티지의 교차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진화했다. 마지막 장에는 단 세 줄. 직접 만나라. 지금이 타이밍이다. 놓치면 후회한다. 이맛 돌진. 문이 열리고 발언이 떨어지다. 그리고 오늘 그 문이 실제로 열렸다. 플래시의 섬광을 가르며 최고위층의 발언이 천천히 낭독됐다. 우리는 단지 모델을 탐하지 않습니다. 목소리와 함께 가려 합니다. 전속계약이라는 단어가 갖는 독점의 그림자 위에 공존, 과동행이라는 세 문장이 덧칠되었다. 들썩이는 기자들의 어깨 위로 누군가의 숨죽임이 전염됐다. 전속이면서도 동행이라니 가능한 방정식인가? 바로 그때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다. 김용빈이 미소를 거둔 채 조건을 조용히 꺼내들었다. 광고보다 먼저 약속부터 하겠습니다. 전속의 절반은 문화 인프라 복원에 쓰고 남은 절반은 기초음악 교육으로 돌립니다. 대도시가 아니라 음악학원이 사라진 지역부터 시작하죠. 장내가 얼어붙었다.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역으로 기업에게, 재계에게, 대중에게 가치의 계약을 요구하는 선언이었다. 순간 그분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올라갔다. 산막, 균열, 침묵, 그리고 들려온 속삭임. 모든 쇼는 균열에서 빛난다. 회의실 뒤편. 서로 다른 로고가 찍힌 명함들이 슬쩍 부딪혔다. 전속이면 다른 파트너들은 어떻게 하지?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은가? 속삭임은 불안의 전염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속삭임이 어둠에서 튀어나왔다. 내부 반대가 있다. 카메라가 그 말의 출처를 찾기도 전에 두 번째 반전이 터졌다. 공조직 내부에서 보낸 한 통의 익명 메일. 우리는 음악을 소유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심을 측정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말미에는 낯선 이니셜과 함께 테스트라는 단어가 달려 있었다. 테스트는 무엇이었을까? 방금 전 김용빈이 꺼내든 조건, 씨 맞춰야 하는 정답이었을까? 아니면 넘어야 할 벽이었을까? 기자들은 서로의 눈빛을 읽었다. 진짜 게임은 지금 시작이라는 신호였다.
사막, 정전, 어둠 속에서 나온 목소리. 회의실 조명이 순간 꺼졌다. 짧은 정전. 누군가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다. 고흡 졸였다. 비상등이 켜지자 스크린에는 미처 닫히지 못한 슬라이드 한 장이 떠올라 있었다. 제목, 함께 만든 목소리. 영상은 거칠게 시작했다. 먼지 날리는 체육관, 낡은 피아노, 뜯어진 가죽 의자. 그리고 그 앞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익숙한 뒷모습, 김용빈이었다. 여기에 미래가 있다. 던 메시지의 원문이 여러 손글씨로 덧칠되어 화면을 채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마을의 박수, 그리고 마지막 자막. 광고가 아니라 내일을 찍고 싶다. 세 번째 반전이었다. 전속 제안은 거대한 계약의 형식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공익 프로젝트의 선포였다. 기업 이독점하는 얼굴이 아니라 이 함께 쓰는 목소리를 세우겠다는 역제안. 정전이 해제되자 최고위층의 얼굴 위로 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 정도면 우리가 배울 차례군요. 오막, 협상, 숫자 대신 약속을 적다. 수십 장의 계약서 초안이 번개처럼 오갔다. 하지만 숫자는 뒤로 밀렸다. 첫 페이지에는 지속 가능성과 접근성, 상생이라는 단어가 굵게 찍혔다. 조건은 낯설 만큼 구체적이었다. 연속 수익의 일정 비율을 문화 사각지대 순회 스테이지에 의무 배정. 브랜드 캠페인 영상의 절반은 비영리 채널에서 무료 배포. 광고 촬영 세트의 나무금속 천을 지역 공연장 리사이클 자재로 환원. 홍보 예산 중 일정 비율을 기초음악 교사 양성 장학금으로 전환. 그리고 마지막 줄, 김용빈의 친필로 추가된 한 문장. 독점은 영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실 공기가 달라졌다. 보도자료를 준비하던 홍보팀의 손이 잠시 멈췄고 누군가 붉어진 눈가를 훔쳤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공동선언문에 가까웠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만 전속이라는 말은 지우죠. 우리는 동반자 계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육막, 파문, 팬덤, 시장, 그리고 의외의 증언. 소식은 불꽃처럼 번졌다. 사랑빈으로 불리는 팬덤은 해시태그를 붙여 자발적 번역본을 배포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코리아식 임팩트 모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지방의 작은 상점가에서는 이달의 공연장 포스터가 붙었다. 전속 대신 동반자, 독점 대신 환원. 이 낯선 조합이 시장의 언어를 흔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 반전. 익명을 요구한 한전직 광고 감독이 입을 열었다. 나는 늘 리치한 색감과 비싼 렌즈로 감동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오늘 한 문장에 무너졌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내일을 찍고 싶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그 말은 일종의 사과이자 초대장입니다. 기자들은 묻지도 않은 질문을 받아 적었다. 시장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태도가 그리고 관계가 움직였다. 칠막, 검증, 풍문과 진실 사이. 물론 세상은 그렇게 쉽게 감동만 하진 않는다. 누군가는 음모를 의심했다. 정전도 연출 아니었나 익명메일? 설정일 뿐. 하지만 곧 감사팀과 외부 감시기구가 동시에 움직였다. 어제와 오늘을 가르는 타임스탬프들이 공개되고 촬영 로그와 서버 백업이 대조되었다. 정전은 우발적이었다. 그러나 우발이 모든 걸 설명하진 못했다. 정전이 불러낸 진실도, 진실이 만들어낸 기회도 결국 선택의 결과였다. 마지막 검증의 순간 그분이 다시 마이크 앞으로 섰다. 오늘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영향력은 소유가 아니라 공유에서 완성됩니다. 셔터가 파도처럼 일었다. 그 말은 간단했지만 가장 어려운 말이었다. 회색 하늘이 구름을 열고 늦은 햇살이 유리 외벽을 타고 회의실 바닥까지 흘러내렸다. 누군가 그 장면을 유리강이라 불렀다. 팔막, 귀결, 계약 발표, 그리고 5줄의 각서. 최종 보도문은 예상보다 짧았다. 동반자 계약 체결 및 사회공헌 로드맵 발표. 본문에는 5줄의 각서가 첨부됐다. 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독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목소리가 도달하지 못한 곳으로 스피커를 옮긴다. 우리는 광고를 찍되 내일을 먼저 촬영한다.
우리는 수익을 나누되 책임을 더 크게 나눈다. 우리는 오늘의 박수를 내일의 교실로 보낸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예상 밖의 데미가 터졌다. 김용빈이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발짝 물러서며 이렇게 말했다. 저를 대신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문이 열리자 낡은 악보를 끌어안은 채 들어오는 작은 그림자들이 보였다. 농촌 학교의 음악 동아리 아이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재활용 합판으로 만든 꼬지판과 이름이 손글씨로 적힌 리코더가 들려 있었다. 저 무대, 여기서 해도 되나요? 누군가의 질문에 김용빈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수가 터졌다. 이 계약의 첫 번째 광고이자 가장 비싼 장면은 광고가 아닌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에필로그, 질문은 남는다. 속계약 제안이라는 폭탄 같은 단어는 결국 동반자 선언으로 형태를 바꾸었다. 누군가는 말장난이라 하고 누군가는 시대의 전환이라 한다. 어디까지가 우연이고 어디부터가 의도였는가? 정전은 재난이었나? 계시였나? 답은 간단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의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한 건 소유의 언어가 공유의 문법으로 번역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이다. 숫자가 아닌 태도로 쓰인 계약. 초대장이자 각서였던 5줄의 문장. 악보 가장자리에 띠뚤빼뚤 적힌 작은 글씨들. 우리는 함께 노래합니다. 이제 공은 대중에게 넘어갔다. 이 동반자 모델이 시장의 냉정한 바람을 견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식으로 변주될 것인가?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오늘 유리와 콘크리트의 사이로 스며든 그 햇살 같은 장면을 본 사람들은 계약을 숫자로만 기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지방의 작은 체육관 천장에 매달린 싸구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첫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의 전속은 사실 모두를 위한 개방이었다는 것을.